자, 시청자 경험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카푸어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신 현직버스 기사 전직 카푸어님, 감사합니다. 이제 카푸어라는 이 타이틀 빼야 되는데, 카푸어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카푸어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정상이 아니에요. 빚졌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존댓말로 적겠습니다.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느낀 건데, 버스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인성 못난 빌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막상 일 터지면 아몰랑 시전하면 땡인 줄만 알죠. 지금부터 시내버스 기사 관점에서 본 버스 운행 중 사고 유발 혹은 구타 유발 도로 위 빌런들을 소개하고자 하고, 대형차하고 대형 사고가 엮이는 사례가 물론 대형차가 불도저 마냥 밀어대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승용차 운전자들의 빌런 짓으로 인한 대형 사고로 하루 수십 내지는 수백 명의 승용차 운전자들과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덤프트럭 25톤 앞사바리 차들이 버스한테 시비를 거는 덤프트럭들이 많습니다. 승용차한테도 위협적이죠. 버스도 위협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덤프트럭은 덩치가 버스보다 더 큽니다. 괜히 도로 위 마동석이라 불리는 이유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운행하는 노선 같은 경우 신도시 공사 현장을 많이 지나다니는 탓에 덤프트럭하고 자주 부딪힙니다. 걸핏하면 덩치 믿고 깜빡이 안 넣고 칼치기, 버스가 위협 느껴서 경적이라 누르면 적지한 모서리를 찌르듯이 보복운전까지 일삼는 덤프트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버스에게 양보 전혀 안 합니다. 덩치로 막 밀어붙이거나 일부러 차선 걸쳐가지고 버스에게 위협까지 줍니다. 에어 클락션은 기본 옵션. 왜 그런 걸까요? 버스도 덤프트럭한테 받치면 종이장 마냥 형체도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소 납품차 유명하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톤 차들은 사고 발생 시 탑승자에게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는 위험한 차로 손꼽힙니다. 왜 그렇게 안전보장을 못하는 위험한 차로 큰 덩치의 버스를 이겨먹겠다고 막 밀어붙이고 깜빡이도 안 켜고 칼치기도 일삼고 비매너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조소기업 마크 붙은 납품차들이 버스 앞에다가 개매너로 칼치기 하고 찔러받고, 심지어는 기분 나쁘다고 고의로 급제동 때리는 조소 납품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장님한테 욕먹은 거 저희한테 풀지 마세요. 대형 인피사고 나면 납품도 못 다닙니다. 카푸어 외제차 뽕에 제대로 취한 카푸어들이 자기 차 제일 비싼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버스 한 대 시비를 겨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수석에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면 무적이 되고 다리 한번 꼬아주면 장군이 되기도 합니다. 버스 한 대 박을 테면 박아보란 식으로 위협 주고 칼치기 하는 게 멋있는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특히 불금, 불토, 연휴기간 때 많이 출몰이 되고, 버스 카푸어들은 딸내미가 다리 한번 꼬는 거에 이성을 잃은 나머지 버스와 대박사고가 한번 크게 나서 자기 인생도 꼬는 카푸어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카푸어 형님들, 버스 생각보다 비싸요. 제가 몰고 다니는 버스만 하더라도 경기도 변두리 전셋집보다 더 비싸고요. 나는 외제차라서 부품 수급도 독 3, 4보다 더 어렵습니다. 2층 수소 전기버스 같은 경우 10억대를 호가하는 고가 장비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렌터카 카푸어의 하이 호환 버전이고요. 렌터카는 면허잉크도 안 받은 잼민이들의 딸내미 앞에다가 목에다 힘 좀 주고 싶어가지고 엑셀밖에 밟을지 모르는 바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호 사이클 돌아가는 대로 달려야지 신호 켜졌다 무작정 밟아 조지니 느리게 가는 버스한테 늘상 잡히죠. 흔히 카시어링 렌트카들, 도로 위 체르노빌 원자력 폭탄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상한 짓 할지도 모릅니다. 얘는 골치 아픈 게 사고 나면 돈 없어요 하고 배째라 하면 아야! 소리도 못하고 골러갑니다. 그리고 제발 밤에 라이트 좀 켜세요. 키는 거 모른다고요? 그냥 차를 빌리지 마! 개삐리리야. 김여사 월화수목 금토일 항상 빼먹지 않고 꾸준히 출근해서 보는 사람의 뒷목 잡고 송장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막상 일 터지면 몰랐어요. 승용차가 약자인데 버스가 차가 큰데 승용차를 보호해야 할 의미가 있어요. 인피싸고 내 차는 약자니 나는 몰라요. 빽. 내 차 비싼 차야. 아저씨 월급으로 안 되는 차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고 박는 거야? 자기가 가는 길이 무조건 길이고 버스 전용 차로도 막 넘어다니면서 버스는 전용 차량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면 땡. 그러다 한번 면허 날라가서 골러가실 여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이륜차. 이륜차 때문에 인피사고 날 뻔한 점 많습니다. 신호가 없고 횡단보도도 막 횡단하고 버스 전용 차로도 안방을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급제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고 발생 시 이륜차가 위반을 하더라도 버스가 또 불리해집니다. 임산부 탄 게 벼슬인 줄 아는 예비아빠. 위반이란 거는 골라서 다 하면서 FM대로 잘 주행하는 버스한테 임산부 탔는데 위험운전 한 거냐면서 센 척을 인내로 하는데 자기 와이프 혼자서 임신한 줄 아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시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는 우회전 차로에서 정석대로 우회전하는데 자기 혼자서 먼저 가겠다고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해놓고 버스한테 덩치로 밀어서 와이프 놀랬다고 버스 기사한테 따지는 예비아빠들 많아요. 제 버스도 임산부도 타고 아이도 타고 있어요. 저는 임산부 타면 너님 마냥 족같이 칼치기 하고 위반 안 합니다. 임산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리다 천천히 출발하죠. 영업소에서 버스마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 임산부 탑승 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특히나 제 버스까지 저상버스의 경우 임산부나 아기가 탈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 택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말하면 한도 끝도 없고 입 아픕니다. 생략. 교통경찰. 위 사례들 다 통틀어 도로 위 빌런 중 가장 최종 보스이며 말 한마디마다 뒷골 땡기는 얘기만 합니다. 전문성도 떨어질 뿐더러 버스하고 뭐 사고 엮이면 내용도 안 보고 버스가 분명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뒤로 씌어 보이는 사기꾼기들도 가득하기도 합니다. 김여사 아줌마가 떼써도 버스 잘못, 뭐래도 버스 잘못, 버스 끌고 도로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 가해자가 되고 쓰레기가 됩니다. 버스가 보복운전 당하잖아요? 처리 안 해줍니다. 그런데 버스가 진로 변경 중에 양보 안 해주려고 막 밀어붙이는 승용차가 위험 느꼈다고 구자질 하잖아요? 지시 위반 혹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건수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없는 죄 만들어서 벌점 때려버립니다. 사치코님 오세요? 아 참고로 교통경찰관들이 한문철 변호사님 엄청 싫어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의 답변은 조회수 끌어올리기 위한 억으로 발언한다고 믿지만 합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이상으로 시내버스 기사가 겪은 도로 위 빌런을 마치겠으며 다음 편에는 시내버스 승객 중 빌런 승객 편으로 경험담 연재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버스 빼고 다 빌런이네요. 도대체 빌런이 아닌 차는 뭡니까? 빌런이 아닌 차는 뭐예요? 차라리 빌런이 아닌 차를 적어주시죠. 다음에는. 이렇게 하니까 뭐가 빌런인지 뭐가 빌런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 빌런인 것 같은데? 역시 서울 시내에서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서울 시내에서 왔다 갔다 이제 버스 운전하는데 그냥 모든 차가 다 빌런이네요. 빌런의 천국이네. 역시 서울 특별시네요. 빌런한테 특별한 도시. 예, 그냥 다 빌런이에요. 그냥 서울 빌런시네. 서울 빌런시. 예, 이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서울 빌런시 운행한다고 하세요. 예. 죄다 빌런이니까. 사람도 빌런이고 운송 차량도 빌런이고 도로도 빌런이고 또 다 빌런이네. 예. 빌런시티네요. 빌런시티. 예. 근데 서울에 덤프트럭 있다고요? 서울엔 덤프트럭 없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덤프트럭 많아요. 왜냐면 재개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덤프트럭도 너무 자주 보여요. 시내에서. 추리랄 아저씨요? 근데 추리랄 아저씨는 알아서 다 피하지 않나요? 길이가 길어가지고. 컨테이너 싣고 있으면 웬만하면 앞치기 못할 것 같은데, 길어가지고. 네. 괜히 박았다가 찌그러지잖아. 그 프레임 장난 아닌데, 그 트레일러 뒤에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웬만한 자동차는 그냥 짜부시켜버릴 수 있는데, 겁나서라도 안 하겠지. 워낙 덩치가 기니까. 예. 양보 전혀 안 한다고? 조서 납품 차는 인정합니다. 이건 진짜 인정해요. 이건 나도 이렇게 인정했었어요. 나도 인정하게 내가 이제 사실 고백해. 나도 이렇게 운전했었어요. 조서. 네, 조서 이렇게 운전해. 납품차. 조서가 이게 자 내가 적어줄까? 1톤 봉고 그리고 포터 그리고 1.2톤
봉호, 포터. 그리고, 구형 스타렉스. 네. 요 3대장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운전을 험하게 배워요. 운전을 뭐 이렇게 에펜더를 배우는 게 아니라, 웃긴 게, 운전할 때 저도 막 비집고 많이 들어갔어요, 예전에. 예. 웃긴 게 그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어차피 조소 납품차는 왜 하냐면 짐을 많이 싣고 있거든. 짐을 많이 싣고 있어. 그리고 그런 거 H빔이나 이제 왜 철제 이제 짐을 싣고 있다 보니 괜히 박으면 긁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거 운전하면 차가 알아서 피해 줄 거라는 마인드예요. 예. 봉고부터 같은 경우에 짐 실려 있고 이제 쇳덩어리 실려 있잖아요. 괜히 박으면 차 긁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 주겠지. 그런 마인드로 운전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예. 왜냐면 조수 나쁜 차면 거의 공차인 경우가 없어요. 공차인 경우가 없고 뭐 하나 싣고 있어 뭐. 예. 뭐 철제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아니, 철판이라든지 뭐 하나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막 짐을 실었는데 사이즈가 안 나와가지고 이 짐칸 넘어간 경우 있거든. 삐져나온 경우 있단 말이야. 그것도 좀 위험하거든요. 가끔씩 보면 왜 사다이나 H빔 같은 왜 그 1톤 그 적재함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왜 걸쳐가지고 묶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기다랗게 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거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차 긁히니까. 예. 용달이죠, 용달. 예. 용달 차량들. 예. 삐져나와 있으니까, 괜히 운전하다 긁히거든요. 예. 카푸어. 야, 또 서울이야말로 이 카푸어들의 또 성지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카푸어는 끼리끼리 다닌다고. 예. 카푸어는 항상, 카푸 여친은 항상 백치미 여자가 있다. 백치미 여자. 예. 홍대 많겠지, 홍대. 지금 이 시간대 많겠네요. 예. 이 시간대 많겠네. 보통 이제 BMW E 시리즈, 예. E320, 520D, 아우디 A6 카트로 3.0, 보통 이런 거겠죠. 3대장. 홍대 가면 널렸죠. 너무 널렸죠. 예. 근데 집을 가진 거 없죠.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죠. 통장이 빵은이죠. 예. 돈 없어가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뭐 3 시리즈도 있고 4 시리즈도 있고 근데 3 시리즈는 보통 안 물어. 왜냐면 3 시리즈가 작거든요. 보통 5 시리즈 뭐죠? 3 시리즈는 근데 차는 좋은데 사이즈가 작잖아 저게. 예. 아유, 네, 김현준이 감사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썰을 보내주신 저분도 카푸어입니다. 저분도 카푸어짓 했던 사람이에요. 여자 한번 꼬셔보려고. 예. 저분 왜 닉네임이 버스 기사인데 왜 카푸어라고 적어놨는지 아십니까? 불과 한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예, 카푸어짓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 짓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 렌터카. 하호허. 이 차 말하는 거죠. 하호허. 예. 그리고 특히 K5 2세대 하호허를 조심해야죠. K5 2세대 과학 5 2세대 하호호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거의 국민 렌터카죠. 과학 5기는 날개를 달아준 렌터카에서 날개를 달아준 예. 렌터카 이미지를 바닥으로 출하시킨 예. 차입니다. 예. 그것도 이제 흰색 2세대 과학 5기 하호호 예, 요거 예. 보통 여자친구랑 어떻게 원나잇 해보려고 데이트 가보려고 이제 뽑은 거죠. 예.
김여사. 김여사들이 좋아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김여사가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여사님이 좋아하는 차가. 보통 젊은 엄마는 티볼리 좋아합니다. 티볼리. 예. 티볼리가 약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맘충차라고. 예. 그래서 티볼리 조심하라고. 예. 보통 생각보다 이제 애엄마들이 티볼리 생각보다 많이 선호해요. 예. 의외로 많이 타는 게. 티볼리 조심해야 됩니다. 티볼리 흰색 그리고 흰색 조심해야 돼. 거의 거진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티볼리가 왜 좋냐면요. 티볼리 카시트를 꽂기가 가장 좋은 차예요. 뒤에 애들을 태우기가 왜냐 목적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카시트 설치하기 가장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애엄마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애들 이제 태우고 뭐 어린이집 보낸다면 통학수단도 많이 쓰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벤츠 C클래스요. 눈 높아졌다고요? 왜 여자분들은 왜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거죠? 왜 자기들 차를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좀 머리의 문제 아니야? 보면 왜 김여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김여사의 별명이 뭐냐면 자기가 여자니까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차 안에 타고 있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 안 그래? 서틴 다 돼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별이 적어놓습니까? 아니잖아. 근데 자기가 여자기 때문에, 여자분들 기본적인 마인드 있잖아. 자기 약자이기 때문에 남자들 보호를 해주고, 그 알아서 피해주고, 배려해준다 생각을. 아니, 그 운전 중이잖아, 운전 중이잖아. 굉장히 바보 같은 마인드죠, 이거는.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 여자 운전자들 중에. 여사인들 중에. 내가 운전 쳐보고, 내가 여자기 때문에, 왜, 우리 길 같은데, 골목길 같은데 보면 차 있잖아요. 1차선 같은데 막히면, 남자분 딱 보고, 내가 먼저 피해야겠다 하면 내가 먼저 빼고 가라고 하잖아.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경적 계속 누르고, 결국엔 차 이제, 유리 내려가지고, 아줌마 빼시면 되겠네!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답답하네, 진짜. 아줌마 뒤에 자기 남잖아요. 보면 모르겠어요? 이래서 진짜, 아줌마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지, 진짜. 면허증 개나 손을 발급해주고, 막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 물론 이런 얘기하면 뭐 기분 나쁜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륜차. 서울은 참 문제가 많더라. 서울은 진짜 이 이륜차가 문제가 많아요. 뭐 카포니도 아시겠, 선림리 사건도 아시겠지만 서울에 보면 자들끼리 뭔데 횡단보도를 이제 약간 무슨 뭐 레이스 하듯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차 앞에 서 있어요. 차 앞에. 예. 자기들이 그 배달 몇 개라도 더 하려고 이해는 하는데 보면 아예 앞에 시야를 가리더라고. 서울에 보면 이 배달러들이 그 정말 꼴불견이더라고요. 횡단보도를 아예 밟고 있어요 그냥. 예. 자기들이 신호할 때 빨리 달려고. 참. 이러니까 있잖아요. 욕 먹는 거야 배달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많잖아 이게. 도로 같은 데 가보면 임산부가 탄기 벼슬인 줄 아는 예비 아빠.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뭐 모든 남편이 그렇다기보다 일부 남편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애 태어난 게 벼슬이 아니죠. 이분 앞으로 어깨가 무겁겠네요. 많이 무겁겠네. 애 태어나면 돈 많이 벌겠네요. 예. 벼슬이 아니죠. 앞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짐이 늘어나는 거죠. 예. 식구 하나 느는 거니까. 많이 힘드시겠네. 택시. 이 교통경찰이 좀 말이 많아요. 이게 카포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통경찰이 말이 많은 게, 교통경찰이 보면
뭔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어떤 교통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있잖아요. 중립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사건을 수사한다거나 좀 개개인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사실 카포니도 아셔야 되는 게 교통이라는 게 아마 경찰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사실 경찰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이자 가장 좌천 부서입니다. 카포니. 경찰관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고 여기 왔으면 진급 나가리 된 거야. 아니면 잘못했다거나. 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형사나 이제 수사과 있던 사람이 엘리트 경찰이 뭐 사건 같은 거 잘못해서 사고 쳐가지고 이제 언론에 문매를 만드니까 좌천시킨다고 보내면 보통 교통경찰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경찰 관련 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원래 잘 나가는 형사였는데 뭐 사건 수사하다가 뭐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제 매스컴 같은 데 이제 일 커져가지고 예. 일 커져가지고 이제 너희 조용한 데로 빠져라. 일선에서 빠져라 하면 이제 보내는 게 경찰이야. 실제로도 그런 경우 있어. 그래서 경찰이 중에서는 거의 좀 가기 싫어하는 부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이자, 예. 경찰관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조직 중에서 이미지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형사수사보다 더 안 좋은 것이야. 진급도 잘 안 돼요. 예, 진급도 안 돼. 그리고 서울이다 보니까, 물론 저 서울의 교통경찰들이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굉장히 성과주의가 심해요. 서울이 공무원들을 쥐잡듯이 잡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경찰이 심해요. 경찰 실적 가지고 좀 좁니다. 너 왜 이거밖에 안 했냐? 공짜로 밥 먹으려고 하냐? 서울 인구가 몇 명인데, 저 위반한 사람 안 보이냐? 왜 얼굴 꽁으로 바꾸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쿠사리 엄청 많이 먹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몇 개라도 올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라도 자기들 실적이 올릴 수 있는 거면 다 하는 거야. 서울이 특히 공무원들 많이 쪼기로 유명하거든요. 지방은 좀 덜한데. 어떻게든 이제 뭐 건수 같은 거 채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실적을 매기다 보니까 공무원 같은 실적이 예민한 게 이런 공무원도 실적이 예민하거든요. 왜 예민하냐면 공무원들도 뭐 여러 가지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성과급이 성과급. 예, 분기별 성과급이 있는데 A, B, C, D가 있어. 이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성과급이 분기별로 한 번씩 있을 거야. 4번 있을 거야, 4번. 4번인가 2번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돈이라도 잘 받으려면 당연히 성과를 잘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과를 포기하기엔 또 액수가 크다 보니까 포기하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성과가 이게 최저치하가 거의 2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다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매년마다 분기별로 이제 4번, 1년에 4번씩 있으니까 성과 못 채우면 등급 낮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근데 이거 문제가 많아. 좀 맨날 욕 먹고 자기들도 이제 약간 경찰들이 보면 약간 그러니까 경찰에 사고 친 사람들이 오는 부서라고 약간 이렇게 인식이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교통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전 부서에서 어떤 사고를 쳤길래 아니면 누구한테 찍혔길래 일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 자진해서 교통을 온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 난 교통이 좋기 때문에 나 원래부터 음주운전자 체포하고 부신검문한 게 좋아가지고 적성이 많이 한다. 없어요. 없어 그냥 뭐 하다가 뭐 징계 차원에서 왔다거나 아니면 뭐 높은 분한 찍혀가지고 인사발령이 이쪽으로 왔다거나 보통 경찰들이 다 오기 싫어하는 곳이 여기에요. 왜냐하면 건강이 더 안 좋아. 교통이라는 게. 왜냐 하루 왼종일 땡볕에서 이제 그 근무 입고 이제 신호하고 잡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잡다가 만약에 뭐 뺑소니 쳐가지고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욕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주운전 측정하고 부신검문하면 고분고분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또라이 같은 사람도 있거든. 왜 나 잡아가냐 하면서 막 그렇게 뭐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일이 가장 안 좋은 게 건강이 안 좋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매연을 그냥 집방으로 마셔요. 매연을 자동차 매연을 얼마나 서울도 가뜩이나 공기도 나쁜데 자동차 통행량은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매일같이 마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오래 하시면 기관지가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가장 1순위야.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 넘버원 여기입니다. 예. 경찰관 사이에서도 교통경찰 왔다 하면, 야, 이 사람이 얼마나 뭐, 그 전에 뭐 사고 쳤으면 아니면 이 사람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쪽으로 보냈을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카푸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운전 하시고, 카푸님은 더욱이 안전운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언젠간 이 카푸라 닉네임을 좀 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닉네임 안 부르고 싶어요. 근데 카푸님이 아직 이 닉네임을 떼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